로이터의 전일 뉴스 기사인데요.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어요.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,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죠. 이게 2024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다. 기준금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3%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2023년, 2024년까지 잘못하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2008년 정도, 이 정도까지도 잘못하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질 거다.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, 사실 뭐 우리가 IMF 수석 연구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겠죠. 근거가 명확하면 뭐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. 근거가 뭐냐? 여기 CPI, PCE 등 이렇게 대표적인 물가 관련 인덱스인데,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가 떨어지긴 한데요. 하지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인 2% 아래로 내려가려면 내년이죠. 2023년은 좀 어렵게 보고 있고, 자기들이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2024년 정도는 돼야 2% 아래로 떨어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게 뭐냐?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 PCE 물가 지수 두 개가 대표적인 물가 관련 지표인데, PCE 물가 지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게 포괄적으로 더 미국 경제를 잘 설명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게 핵심 물가 지수인데, 요게 2%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, 내년은 어렵고 후년은 돼야, 2024년은 돼야지 가능하다, 이 말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? 2023년, 2024년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실업률이 3.5에서 5.5%로 상승할 전망이다.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요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. 경기 침체와 연관이 있는 말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 발표된 10월에 미국 실업률은 3.5%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. 이게 5.5%로 올라간다는 건데,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? 이게 1950년대부터 2022년 현재까지 미국의 실업률과 요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.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실물 경제가 악화되고 이런 구간들이에요.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와요. 똑같습니다. 어느 구간이든 이게 떨어지던 실업률이 반등을 해 올라가는 구간들에서는 여지없이 다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. 요번에 발표된 실업률이 3.5로 최저점이죠. 이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은 보신 대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들인데, 자,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미국 이 실업률이 좋게 나와도 주식시장엔 악재로 작용하고, 나쁘게 나와도 주식시장이 악재로 작용해요. 앞서 보여드린 대로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면 이건 경기 침체예요.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데, 지금은 고용이 좋게 나왔어요. 그런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실망했습니다. 고용지표에 꺾인 피벗, 기대감. 미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이렇게 조금 늦게 올리겠다는 등 지금 강력한 매파인데 비둘기로 좀 완화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,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다는 거죠.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원시원하게 지금 올리고 싶어 해요. 하지만 고용지표가 조금 안 나와줘야 시원시원하게 못 올릴 텐데, 지금 보시면 실업률도 역사상 최저치고, 그 다음에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, 농업 부분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제외하고 비농업 전체 부분에서 고용자 수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냐인데, 보통 한 1% 미만으로 증가하면 이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,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구나,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, 지금은 3.9%로 굉장히 높아요. 고용지표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 이 말이고요.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급여죠. 급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제로 수준, 1%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은, 그러면 뭔가 조금 위험한 국면이다,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, 8.6%로 전년 대비 엄청나게 높이 급여를 다 준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연준에서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금리를 인상해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죠.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.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했던 거예요. 이거 조금 고용지표가 적당히 좀 안 좋게 나와주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좀 부담이 되니까 슬슬슬슬 올릴 수 있는데, 고용이 너무 좋아서 강력하게 올리겠구나, 그렇게 오히려 실망을 하는 거죠. 지금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, 안 나와도 문제,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. 며칠 전 저 영상 보시면은 졸트라고 구인지표가 있어요. 이게 모든 고용지표에 선행하는데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고용지표들은 다 나빠질 거예요, 천천히. 하지만 미연준 당연히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나온 이런 고용지표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려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려고 안달이 나 있죠. 그런 상황에 이런
앞으로 고용지표가 안 좋아질 거 그거 일단 나와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할 거다. 일단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를 쫙쫙 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겠다. 이런 의지를 꺾기 힘들다는 거죠. 특히나 9월 FOMC죠. 그래서 파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다. 조건을 달았어요. 첫 번째, 미국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해야 된다. 요게 미국의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인데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죠. 요거는 성장률 둔화되는 조건 만족했는데, 그럼 두 번째는 뭐냐?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거예요.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. 노동 수요가. 근데 악화되기는커녕 너무 좋죠. 실업률, 고용자 수, 임금까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,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든 뭐 하든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조건은 아예 통과조차 못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까지 완비가 돼야 금리를 인하할 텐데 이거죠. 핵심 물가 지수가 2%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딱 봤더니 한 2024년은 돼야 핵심 물가 지수가 2%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.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노동시장이 악화된다. 그리고 아까 봤던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던 노동시장이 2024년 악화될 것이다. 요 말의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실업률 있죠.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실업률이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데 올라갔던 구간 여지없이 어떤 구간들이죠?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이랬던 구간들이에요. 한마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뭐냐?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. 이 소리예요. 이 지표를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경기 침체가 2023년, 2024년 올 거다. 그 전에는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죠.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 뭐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떠냐? 원래 잣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좋은데 잣이 됐어요. 올해 내년에 이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뭐 수도 없이 올해 초부터 드려왔지만 실제적으로 한 올해 중순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 줄 알고 분할 매도를 하던 와중에 주가가 확 빠졌죠. 그러면서 막 매도도 잘 못하고 뭐 잣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고, 두 번째 진짜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.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? 경기 침체가 오겠죠. 뭐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그 침체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?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그래야지 제대로 또 이제 수익도 내고 원상복구도 시키고 추가 수익도 얻고 할 수 있을 일생일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요 시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? 지금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다 놓고 있어요. 안 봅니다. 주식의 주자도 꺼내면은 막 욕이나 먹고 조회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주식시장은 특히 뭐 부동산하고 틀리죠. 선반영을 빨리 해요. 근데 경기 침체가 한창 진행될 때 저점을 먼저 찍고 금융장세라 그랬는데 전문용어로 경기 침체가 최악의 상황에 먼저 반등을 해버립니다. 그때 못 잡으면 수익이 없는 거예요. 꼭 보면은 관심을 다 끊어놓다가 저점에서 못 잡고 한참 또 오른 다음에 매수하고 또 떨어져서 손절하고 이걸 반복하죠.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자, 오늘 보여드린 고용지표만 가지고 한번 매수 시점 볼게요.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?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요. 그러고 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 그냥 추세 보고 천천히 요때 사기만 하면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 충분히 요 시점에 사면은 저점이에요. 요때 사면 다 돈 법니다. 실업률만 봐도 그렇고. 두 번째, 비농업 고용자 수 마이너스가 되죠.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치켜 올라갈 때 그럴 때 사면은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렇고 IT 버블 끝나고도 그렇고 마찬가지죠. 그 올라가는 시점에 사면 다 좋은 매수 시점이에요. 노동자들의 급여 증가율도 역시나 제로 이하의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 사면 우린 저점에 사서 수익을 꽤 크게 받고 원금도 다 회복하고 추가 수익도 다 낼 수 있는, 한마디로 진짜 중요한 요 침체 이후의 시기가 남았다는 거죠. 요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죠? 관심을 다 넣었습니다. 우리 채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할 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자, 요런 기회들을 놓지 말고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원금 회복도 하고 큰돈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도 관심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라. 같이 제가 체크해드리고 같이 따라가시면서
저점 한번 다시 잡아보자 다음 사이클에. 요거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자,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셔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딱 떼우고 끝내지 않죠.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이고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